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5회 구술형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그림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 그림은 한국의 어떤 의례입니까? 이곳에 갈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 가 그림은 결혼식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에 갈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가 그림은 한국의 결혼식입니다. 한국의 결혼식에 갈 때는 예의를 갖추어 정장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서 신랑과 신부에게 인사하고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해줍니다. 또한 축하의 뜻으로 축의금을 내고 신랑 신부가 하객들을 위해 마련한 피로연에 참석하여 식사를 합니다. 자, 가의 그림은 결혼식 그림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차림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해야 돼요. 보통 정장을 입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정장을 입고 가야 하고요.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서 내가 신랑을 알면 신랑에게 인사를 하고 신부를 알면 신부에게 인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죠. 또 신랑이나 신부하고 가까우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하의 뜻으로 돈을 내요. 축의금을 내는데요. 축의금을 내고 신랑 신부는 하객, 축하해주는 손님, 하객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요. 그걸 피로연이라고 하는데 피로연에 참석해서 식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옷차림, 정장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인사하고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축의금을 내고 피로연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고 결혼식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나 그림은 한국의 어떤 의례입니까? 이곳에 갈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 나 그림은 장례식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 지켜야 할 예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 그림은 한국의 장례식입니다. 한국의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뜻으로 조의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빈소에 들어갈 때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조의금을 냅니다. 그리고 고인의 사진에 꽃을 놓고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합니다. 그 후에 유족들에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자, 나의 그림은 한국의 장례식 그림이에요. 자, 장례식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검은색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예의이고요. 그리고 조의금을 내죠. 조의금을 내는데 이것은 힘내세요, 위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금을 준비해서 조의금을 내고요. 빈소, 이 장소에 들어가면서 방명록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온 사람, 방문한 사람들이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보면 조의금을 내는 통이 있어요. 그 부의함에다가 조의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고인의 사진에 꽃을 놓고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거나 절을 하고 그 후에 옆에 있는 가족들, 고인의 남은 가족들을 유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족들에게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땡땡씨 고향의 결혼식과 한국의 결혼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 고향의 결혼식과 한국의 결혼식의 차이점. 차이점은 다른 점을 말하죠.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장례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보통 신랑은 턱시도,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빨간색의 전통 의상을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중국의 결혼식은 하루 종일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축의금을 낼 때 흰 봉투에 넣어서 주지만 중국에서는 빨간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자, 먼저 어떤 옷을 입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랑은 턱시도,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중국에서는 어때요? 빨간색 전통 의상을 입는다. 그래서 다른 옷을 입어요. 그걸 한 가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한국에서 결혼식은 1시간 정도 걸려요.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중국의 결혼식은 하루 종일 걸린다 해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의금을 낼 때 축하하는 돈, 축의금을 낼 때 한국은 흰 봉투, 하얀 봉투에 넣어서 내요. 장례식에서도 결혼식에서도 돌잔치에서도 하얀 봉투에 주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빨간 봉투, 빨간색 봉투에 넣어서 준다 해서 축의금 봉투의 색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나라가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축가를 불러주고 그러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축가 불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다 같이 나와서 춤을 추거나 이런 모습의 결혼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한국의 결혼식이 어떤 점이 다른지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의 두 번째 문제, 땡땡씨의 고향의 장례식과 한국의 장례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장례식이 어떤 점이 달라요? 질문하고 있네요. 자, 중국에서는 장례식에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만 초대를 합니다. 장례 기간은 보통 3일로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지만 화려한 화환이나 요란한 폭죽 소리가 더해서 엄숙하고 조용한 한국의 장례식과는 다릅니다. 80세가 넘어 죽으면 한국의 호상처럼 여겨서 폭죽을 터뜨립니다. 또한 좁은 객의 경우 한국에서는 검은색 계열의 옷만 입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빨간색이나 화려한 옷만 피해서 입으면 됩니다. 자, 중국의 장례식과 한국의 장례식을 비교를 했어요. 중국에서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남편의 가족들, 인척,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지인만 초대를 하고요. 장례 기간은 보통 3일이에요. 한국도 3일이죠. 이건 비슷하네요.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지만 화려한 화환, 꽃으로 장식한 걸 말해요. 화환과 요란한 폭죽 소리, 폭죽을 터뜨린다고 해요. 좀 요란하다는 소리가 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폭죽 소리가 더해져서 한국의 장례식은 좀 엄숙하고 조용한 편인데 이것과 중국의 장례식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80세가 넘어서 죽으면 80세 이상 돼서 돌아가시면 한국에도 호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상은 뭐냐면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런 호상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80세가 넘어서 돌아가시면 폭죽을 터뜨리면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검은색 계열의 옷만 입을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또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나라의 장례 문화와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며칠 동안 하는지, 또 그 장례식을 치를 때 하는 어떤 행위, 또 어떤 그 풍습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땡땡씨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합니까? 주로 인터넷으로 무엇을 합니까? 인터넷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질문이 4개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땡땡씨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합니까? 주로 인터넷으로 무엇을 합니까?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래에 있는 질문은 조금 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인터넷을 자주 사용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도 봅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를 해서 쇼핑도 합니다. 은행 일을 볼 때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합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자, 먼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해요? 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합니다.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 주로 인터넷으로 무엇을 합니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찾아보죠. 정보 검색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정보를 찾아봐요. 모르는 것을 찾아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봅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해요. 어느 쇼핑몰이 더 싼지 비교해서 인터넷 쇼핑도 하죠.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은행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어요.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이걸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낼 수도 있고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쵸?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한 3가지, 4가지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빨라요. 빠르고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4번의 2번째 문제. 인터넷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나쁜 점이죠. 나쁜 점.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는 인터넷으로 하는 일, 좋은 일들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인터넷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불면증에 걸리거나 시력이 저하되기도 하고 인터넷을 하면서 걷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SNS로 연락하다 보니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잠자기 전에는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고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편리한 인터넷도 잘못 사용하면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을 잘 조절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단점이 무엇인지 말하면 되겠어요. 예, 인터넷을 오래 사용해서 불면증이 생기거나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걸리거나 시력, 이건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시력이 저하되다 하면 눈이 나빠지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눈이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저하되다 하면 눈이 나빠지다, 잘 보였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죠. 그러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하면서 걸어 다니기도 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다.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또 SNS로 연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고 이제 만나지 않고 그냥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기도 하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소통이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잘 사용하면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불필요하게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다 참다, 좀 줄여야 돼요. 잠자기 전에 인터넷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불면증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을 하는 습관은 위험해요.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서 고쳐야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편리한 인터넷도 잘못 사용하면 중독이 될 수가 있죠. 없으면 살 수 없고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 특히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사용 시간을 잘 조절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네요. 사용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해서 그 시간 이하로만 사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제가 나오면 인터넷으로 하는 일, 인터넷의 장점, 인터넷의 단점, 그리고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한국에서 지역 축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축제였습니까? 그 축제가 어땠습니까? 땡땡씨가 가본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지난 6월에 가족과 함께 강릉 단오제에 다녀왔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강릉 지역에서 단오 때 행해온 축제로 한국의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이며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강릉 단오제에 가면 풍요를 바라는 제사와 다양한 공연, 체험 행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씨름대회, 그네대회도 열리고 밤에는 불꽃놀이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창포 머리 감기와 난장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창포 머리 감기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보는 행사인데 샴푸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머리를 감았다고 생각하니 참 재미있었습니다. 난장은 시장을 말하는데 음식이 아주 싸고 맛있어서 우리 가족 모두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강릉 단오제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은 6월에 가족과 함께 어디에 갔어요? 강릉 단오제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강릉 단오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발음을 조심하세요. 받침 이응 뒤에 받침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강능이 됩니다.
자, 저는 지난 6월에 가족과 함께 강릉 단오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 단오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릉 단오제는 자, 강릉 단오제는 강릉 지역에서 단오 때 행해온 축제로 언제냐면 단오 때 행하던 축제예요. 자, 단오가 언제냐면요. 음력 5월 5일로 이 시기가 되면 그 만물이 여러 가지 뭐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단오에 여기 보면 창포로 머리 감는 거나 또는 뭐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타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 단오를 기념해서 축제를 하는 거죠. 그게 강릉 단오제예요. 그래서 강릉 단오제는 강릉 지역에서 단오 때마다 행해온 축제로 한국의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고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되다, 올라가다 그런 얘기, 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강릉 단오제에 가면 뭘 볼 수 있냐면 제사가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도록 풍요를 바라는 어떤 제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들이 있고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예전에 단오 때 남자들은 씨름을 했거든요. 그래서 씨름 대회도 열리고 여자들은 단오 때 그네를 탔어요. 그래서 그네 대회도 열리고 밤에는 불꽃놀이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쁘겠죠? 자, 이 사람은 그 중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창포 머리 감기와 난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창포 머리 감기는 뭐예요? 창포물에, 창포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창포를 물에 담근 거예요.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보는 행사인데 예전에는 샴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장. 난장은 시장을 말한다고 해요. 시장을 말하는데 여기서 뭘 파냐면 음식을 팔아요. 근데 음식이 싸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다. 값도 싸고 맛있으니까 아주 즐겁게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 단오제에 갔던 기억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강릉 단오제에 다시 또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본 축제 강릉 단오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거기서 어떤 행사들이 있고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갔던 한국의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5회 구술형 문제를 살펴보았어요.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